좀 오래 전 얘기죠. 우리 둘째 딸 시우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우리 가족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제가 볼 땐 도저히 어린이가 보기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처음부터까지 그 심한 욕설과 그리고 어떤 비리에서 비리로 끝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죠.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 저를 다 알아보는 와중인데도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이런 영화를 입장을 그냥 시켜주느냐 막 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분명히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건데 약간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막 너무 사랑해서 아, 좀 극성이다 막 약간 이렇게 느낄 때 있어요. 약간 집착. 그래요? 제 약간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카페 같은 데에서도 알바 해보고 싶고 약간 로망이 있었어서 최근에 한번 알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카페 같은 데서. 근데 그냥 이제 나 돈 벌러 다닌다고 막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후에 이제 나 사실 알바 한번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서운해하시고 왜 어디 가가지고 막 일을 하고 오냐고 속상해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의 하수인이야. 집에서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언니가 이제 어디 갔다 올 때 제가 데려다 주고 시우도 마찬가지고 올 때 저는 요만한 가방 하나 들은 것도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달라 그래서 내가 안고 그러면 아 됐어 이런 거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내가 뭐 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차 탈 때도 내가 문 열어줘야 되고 뭐든지 뭐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집 앞에 내려오면은 같이 안 내리고 너 먼저 내려서 올라가라 그러고 뭐 이제 예를 들자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약간 훈육을 한다거나 잘못을 했을 때 좀 약간 좀 큰 소리를 내신 적 저도 있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도 저도 느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이거 오히려 애들이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 어머. 진짜 시우 형 진짜 없어요? 네,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어요. 이게 그래도 내가 한두 번은 하게 되는데.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화내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아니 뭐 자식을 키울 때 네. 꼭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잘못한 거는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 가르쳐주는 방식이 그걸 꼭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럴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박남정 아빠는 오냐오냐 아빠는 아니에요. 오냐오냐 아빠는 아니에요. 용수철 아빠예요. 용수철 아빠예요. 용수철에 앉아 있어. 딸이 나 지금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탁 튕겨 나가거나. 뿅 하고 네, 이렇게 저도 신기해요. 그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요거 하나가 딱 조금 부족해요. 뭐냐면 권위가 없으신 것 같아요. 권위가 없으신 것 같아요. 권위가 부족하면 어쩌면 정말 옳은 얘기를 하는데 이 옳은 얘기를 전달할 때 친구끼리 하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서 딱 해주는 말보다 네, 뭐 제가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다면 권위 정도가 아니라 존재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자기네끼리 셋이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그게 일부러 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야 그냥. 집에서 좀 자고 있다거나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셋이 영화 보러 간 거야. 시우가 이제 어디 끝나면 제가 지하철역으로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아빠 몇 시에 저기 나오면 돼. 그래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 그래서 좀 있으면 나오겠지. 기다리다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 나 그냥 혼자 왔어. 딱. 그러니까 이게 시우는 모르고 그런 거죠. 모르고 그런 거죠. 그만큼 제가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권위는 뭐 아예 바라지도 않고.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컸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아버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근데 집에 와서도 되게 다정하고 엄마하고 함께 가정생활이나 양육을 함께 해요. 그런 아버지를 늘 보고 크면 본인이 아버지가 됐을 때 그게 되게 편안해요. 원래 박남정 선생님의 아버님은 좀 어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아예 일도 네. 모르고 네네. 그 아버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억이나 기억이 경험이 전혀 없어요. 없으시군요. 네. 근데 누군가 정말 믿을 만한 친형이나 뭐 친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마음을 등짝이라도 때리고 너 인마 이렇게 해줄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이면은 진짜 껍벅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게 정말 터놓고 같이 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어릴 때 그런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남자 선생님, 남자 어른이 조금 나를 굉장히 무섭게 대했던 그런 경험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약간 좀 무섭거나 그러세요? 남자 선배들한테는 많이 맞고 자랐죠. 어릴 때. 이제 그런 약간 남자들끼리의 단체 예, 좀 엄했어요. 예, 그런 건 있었죠. 그러시구나. 그 사전에 좀 예. 그 검사한 거 박남준 선생님의 문장 완성 검사에서 보니까요.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찌됐건 이제 아버지와의 어떤 같이 성장하고 생활했던 경험이나 네. 기억이 전혀 없으시니까 이제 아마 그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렇게 남자 어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게 됐을 때 이게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본인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기억이 많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남자 같은 이미지. 예를 들면 남자라고 하는 거는 좀 근육질, 힘이 세다든가 약간 언성이 높다든가 아니면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심리학적 개념에서의 남성다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권위도 예. 뭔가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뭔가 누른다는 느낌이 자꾸 올 수가 있는 거죠. 권위적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딸한테도 딸들한테도 언성 한번 안 높이는 게 뭔가 언성을 높이고 약간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강요하거나 약간 뭐 좀 세게 혼을 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안 좋은 느낌. 부모의 권위는 자녀에게 있어서 올바른 길을 가는 나침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아 내가 이 권위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적용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언제나 이렇게 나침반을 딱 머릿속에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너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권위예요.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냥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혼자 가는 건 다. 학교에 내려다 줄 때 걸어갈 그것도 없이 바로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태워가니까 친구들이랑 좀 걸어가 보고 싶은데 너무 진짜로 안 된대요. 위험하대요.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고 우리는 보호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 그거부터 잘못됐어요. 왜 중학생인데 축제를 놀이동산에서 해, 학교에서 해야지. 그 학생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 근데 사복을 입혀놨어. 지금 다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혼돈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까지 저는 지금 학교 앞으로 이사 갈 겁니다.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지 마세요. 걸어 다닐 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창훈님이 하는 보호를 네. 그들도 원할까요? 저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란 존재가 남편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잘 키운다라는 거에 개념을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과 자립입니다. 예멸의 힘을 기르게 하는 과정을 부모는 끊임없이 돕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혼자 어두운 데 걷고 친구들과 네. 떡볶이집 가는 게 그게 자립을 키우는 겁니까? 어, 아내가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게 그게 키우는 겁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네.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이창훈 씨가 뭘 하나를 놓치고 계시냐면요. 네. 누구라도 동의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버스 정류장 말고 약간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그렇게 실행하고 살아야 돼요.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누군가 여러 명이 나오게 해서 같이 들어간다든가 이거를 가르쳐줘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적용하고 살아야지 무슨 자웅동체처럼 붙어 다니는 거는 24개월까지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 이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인 능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요. 어떤 걸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나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애를 잘 키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한테 편안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나의 부모와의 성장 과정을 늘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있었다면, 뭔가 마음이 힘든 점이 있었다면 이걸 철저하게 내가 나를 파악을 해서 이게 내 아이한테 영향이 안 가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돼. 안 가도록. 안전, 막 보호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한데요. 일남 사녀 5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바쁘신 와중에 제가 전학을 와서 저를 손잡고 한 1시간을 걸어가서 학교 가는데 어머니 자꾸 창훈아 이 길을 잘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러시는 게 있어요. 왜 이걸 기억하지? 엄마랑 같이 올 건데 엄마가 왜 이 말을 왜 하지? 하면서 갔죠.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옛날에 그 이렇게 여는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창가 요만한데 엄마 얼굴 있으니까 이제 엄마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없어질까 봐 엄마가 살다가 이제 필기를 해서 뭘 쓰고 이제 하는데 하다가 딱 보니까 엄마 없는 거예요. 학교가 끝났어. 와. 이제 집에 가는데 3시간 걸렸어. 또 오면서 또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많이 당했겠어요. 그땐 또 험했어요. 동네들이 골목에 또 이상한 형들이 있었고 그걸 제가 4년 동안 겪었어요. 그렇게 맞으면서 세상에 날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엄마 상황 다 이해하고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 누군가가 날 보호해주고 날 해줘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이게 세상이구나. 앞으로 나는 이 험한 세상을 내가 혼자 자립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어린아이들 지금 길거리 혼자 다니는 아이들 보면 항상 두리번거립니다. 왜? 어디서 위험한 요소가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차가 올지 자전거가 올지 사람이 올지 이것 때문에 나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아니 저렇게 보호를 못 해줄 거라면 낳지 말지. 나는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워요. 친구들 만나면 아버지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래? 아 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운동한 거? 네. 전 그렇게 일찍 죽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37에 돌아가시거든요. 저 7살 때.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언제까지? 내 가족이 안전하게 잘 살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